어제 장이 아주 스펙타클했죠? 재밌죠? 재밌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제가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조심해야 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그 조심해야 되는 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마도 당분간은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시장이 계속될 겁니다. 맞아요. 그 변동성이라는 게 이제 지금 방향이 위쪽이라서 그런데 그나마 위쪽으로 잡고 있어서 요 정도인데요. 정말 위로 출렁 아래로 출렁 정말 무섭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맛배기를 어제 보신 거예요. 맛배기 치고는 어제 굉장히 좀 큰 움직임 맞아요. 자, 우리나라 증시를 보기 전에 미국 증시 먼저 한번 볼게요.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자,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보면 며칠 전에 얘네는 박스 움직임이네요. 상승 중인 박스권 움직임이네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딱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월 7일 날 최고점을 찍은 뒤로 그저께 이틀 전 어제까지 신고가를 못 찍고요. 약간씩 하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당분간은 요 위에 있는 추세선을 깰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여기에서 왔다 갔다. 그런데 이게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갑자기 위로 팡 뜨잖아요. 그러면 그런 엄청난 변동성을 줘요. 그리고 우리 급등하는 종목들 많이 봤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리고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네.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미국은 어떻죠? 오히려 박스가 상승 중에 있고요. 그 박스 안에서 놀고 있어요. 제가 어제 영상에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시장. 가장 좋은 시장이죠. 미국은 지금 현재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선도한다. 며칠 전까지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어제의 변동성과 어제 미국 시장 움직임을 보고, 미국이 좀 더 견고하게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었습니다. 당분간 미국은 요 안에서 놀 것 같고요. 그게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비결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어떻죠? 우리나라는 위에 있는 상승 추세선, 이게 진짜라고 그랬죠. 이게 진짜입니다. 이 진짜 추세선을 위로 올린 건데 채널선이죠. 채널선을 하루 간보더니 이튿날 팡 띄워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죠? 굉장히 큰 변동성으로 위로 출렁 아래로 출렁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될 것이냐? 늘상 강조하는 거 내용 똑같습니다. 긴 양봉과 음봉, 다음날이 중요한데요. 오늘의 포지션이 어제보다 낮은 자리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약간 상승을 하더라도 이내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높은 데서 상승을 하면 그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근데 비슷한 자리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변동성을 죽이고, 어제 이만큼 움직였다면 오늘은 가운데서 허리춤에서 시작한다면 변동성을 죽이고 여기에서 위아래로 출렁출렁하고 끝나줄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 변동성이 방향이 상방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하방이냐? 애매했습니다. 애매했어요. 이게 어제 하루의 장 움직임을 보여준 건데요. 이렇게 움직였죠? 맨 끝에 어떻게 됐죠? 맨 끝에? 제가 장 막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은 분명히 하락 맞아요. 이거 하락을 이제 보이려고 하나? 큰 눌림이 있을까? 싶은데 거기까지 안 가고 오후 2시가 되기 전에 1시 한 40분부터 갑자기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안착을 하죠.
어제 같은 시장이 진짜 그 변동성 시장 좋아하는 사람들, 스캘핑 좋아하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날이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 같은 스윙 트레이더나 안정적으로 움직일 때에 안정적인 시장에 적응을 해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 힘들었습니다. 네, 힘든 시장이었어요. 변동성 시장에는 오히려 저는 좀 쉬어가는 편입니다. 그냥 구경하죠. 아, 싸워라? 싸움 나면 어떻게 되죠? 싸움 나면 옆에서 구경하잖아요. 구경하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있기는 한데, 어찌됐건 이걸로 상방 추세가 꺾인 거는 아니다. 분명한 건 어제 그 움직임으로 상방 추세가 꺾인 거는 아니고, 자, 제가 상방 추세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갑자기 급등해서 이 각도를 다시 줄인다. 이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상방으로 가고 있다. 출렁출렁 하면서 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추세선을 뚫으면 어떻게 되죠? 돌아오죠? 여기에서 놀아주면 좋다. 여기에서 놀아주면. 갑자기 각도를 이렇게 크게 키우면, 얘가 막판 스퍼트를 달리기 시작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멈추는 것. 야, 너 그렇게 달리다 죽어. 알았어. 그 다음에 다시 달려. 이렇게 되는 게 좋습니다. 미국 시장처럼 어떤 박스를 보이면서 그 안에서 차곡차곡 움직여주면 예상하기 굉장히 좋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매매를 선물합니다. 그런 시장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 매매는 아니고요. 그냥 추세입니다. 추세. 계속되는 추세. 이 추세를 어디서 타야 될지 그것만 잘 잡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한 추세가 끝나가고 있다. 한 추세가 정점에 이르렀고 변동성을 주면서 약간의 눌림이 찾아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아까 뭐 아래에서 출발하면 뭐 떨어질 가능성, 위에서 출발하면 올라갈 가능성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위에서 출발하더라도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이제 마지노선, 오늘의 움직임의 한계치 뭐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채널 선을 그어 놨으면 이용을 해야죠. 예, 아마도 떨어지고 조정받더라도 여기 안에서 놀지 않을까. 수치로 보면 3000대는 지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3060 언저리 위아래 3060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주가를 지탱해주고, 그리고 다시 그 움직임을 계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지켜봐야죠. 긴 음봉 다음에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이 중요해요. 그 움직임에 대한 대응 움직임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그리는지 봐야 되는데, 그게 오늘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변동성 시장, 어제 진짜 심장 터져 죽을 뻔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매를 조금 쉬어도 좋습니다. 당분간 이런 변동성이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어젠 좀 돌연변이 같은 그런 날이었어요. 그죠? 아주 많이 무서웠습니다.